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다. 때로는 한 편의 시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소설 속 이야기에서 삶의 지혜를 엿보기도 합니다. 문학이 주는 즐거움과 문인들의 삶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학의 향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한때는 연극의 불모지라 불리던 대전. 다양한 공연에 목말라 있던 그 시절,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연극이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대전의 연극계를 지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문학의 향기 10번째 주인공 최문희 작가입니다. 희곡 작가인 동시에 시인이요 향토사학자이기도 한 그가 대전의 대표 문인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고향은 작가의 삶의 뿌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내 고향은 보령군 오천면 소송리인데, 내 고향에서는 문학인들이 많이 나와요. 소설가로 유명한 최상규, 바로 우리 집에서 조그마한 그 바다 갯물을 건너면은 최상규네 집이에요. 최상규가 유명한 소설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집이 바로 뒤가 권영민이네 집이요. 평론가로 유명하죠. 서울대학 교수. 권영민은 우리 집하고 담을 하나 건너서 권영민이네 집이고, 그 앞에는 수필가고 문인화로 국전에 특선한 이병남이네 집이에요.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내 고향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다가 1941년 대전으로 내가 이사를 와요. 부친이 영전에서 도청을 오는 바람에 와서 대전에서 이제 문학이라는 것과 도시라는 맛을 처음 맛보게 되죠. 고향이 문인으로 살아가는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됐다면 청소년기의 대부분은 고통과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하방되고서 저는 그 안에 2년 동안 저 청진 가서 학도동원에 갔었어요. 갔다가 청진서 8월 13일 날 소련군이 상륙하는데 도망했어요. 도망갈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나보고 친일파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일본 사람은 사상이 머리에 아주 배었었어. 그래서 그때 학병 온 사람들을 총을 한 자를 주고 구구식 소총을 주고 실탄에 10발을 줘요. 그래서 한 케이스가 5발이에요. 10발 2개를 주는데 그거 다 쏘면 칼 꽂고 돌격해서 죽으라는 거지. 그 데리고 가는데 총이 내 키보다 커요. 높이가. 마스바라라고 그런 해변가에 가서 참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8월 13일 날 아침이요. 바닥에 까맣게 뭐가 떴어요. 그러니까 소련 군함이요. 우리 아저씨 벌써 얼마 안 되니까. 조금 이따 옆구리에서 하얀 연기가 펑 하고 나면 여기 가서 빵 해요. 한포 사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에이, 상륙하면 싸우다 죽을 거다. 총 10발 쏘고 돌격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내 친구의 공업학교에서 대전 직업학교지, 동원원인 사람이 닭감이라고. 그러고 오더니 부모 생각 안 나? 그래요? 나죠. 배두고 고프고 할 때. 그래서 나와서 도망가기 시작해서 서울에서 목당강 다니는 마지막 급행열차를 탔어요. 근데 막 검열이 심한데 워낙 학생이니까 학도동은 또 빠찌를 붙이고 있으니까 검문도 안 해. 그 차 타가 백오라서 그때 이틀 굶어봤어. 하루 반. 1,000원 오니까 해방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해방이 뭔지 알아야지. 근데 조선 사람만 와서 밥을 먹으래.
들어와서. 근데 팥을 넣어서 찹쌀밥을 해서 주는데 그게 오래 굶어서 뱃속에 넘어가요? 그걸 먹고 서울에 와서, 대전에 와서 이제 진학해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계룡학관을 가서 거기서 내가 방향이 확 틀어져 버린 거예요. 학교 가는 것보다도 시에 매력을 느꼈어. 왜? 정운 선생, 이재복 선생, 박용래, 박기선, 이교사 전부 제 은사요. 그런 데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시인이 되고 연극인이 되고 된 거예요. 시와 연극은 그의 인생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특히 스승들의 가르침은 늘 작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었죠. 대전서 이제 시를 선생님들한테 영향받아서 시를 쓰고 이러다가 서울 가서 사실은 동국대학으로 전학 가려고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적을 호서민중대학에다 놓고 서울서 이제 하숙하고 다니는데 하유상인가 자꾸 서울예술학원을 가재. 서울예술대학의 전체님. 아, 나 안 간다고 했더니 자꾸 가자고 그래서 가서 첫날 강의를 하는데 김기림 씨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시로는.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시가 이게 시가 아니요.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매혹돼 버렸어. 아, 시는 이거구나. 현대 시는 이거다. 그동안이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온 시죠. 현대 시는 그건 하나의 탄가다, 탄가. 김기련 씨가 일주일에 3번 나와요. 그렇게 3번은 뭐 가는 데인데 대단히 실력이 드는 얘기 같지만 서정주 씨나 박무구리 씨는 그때 아직도 전국에서 강의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별로. 김기림 씨나 정지용 씨가 강의를 하면은 150명이 미워져. 참 위대한 시인들인데 강의를 듣다가 김기림 씨나 정지용 씨가 강의를 하지 않는 날은 아래층이 연극가인데 연극을 해요. 거기 가서 이화삼 씨가 지도를 하는 연출법 요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를 쓰고 연극을 하게 된 것은 서라벌리에 다닐 때 그게 밑거림이에요. 아주 중요하지. 그때 거기서 배운 것이에요. 이화삼 씨가 나보고 뭐냐면 너도 앞으로 연극에서 너주는 시 쓰지 말고 연극을 희곡글 쓰고 연극을 해서 대전에 가서 하나 연극 붐을 일으켜라. 그게 뭐 사람다운 거예요. 그게 뭐 너주는 그 고집게 시집을 뭐 하냐. 그 꼴 생활들이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강연하는 시간 A는 연극하는 데 가서 연극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연극에 대해서 더 깊이 관여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루 이해랑 선생이 강사로 나올 때인데 오더니 이러더니 나를 불러. 야, 이리 와, 어려. 그래서 갔더니 너 저 이번 우리가 원수일랑 막을 올리는데 거기 출연해야 한단 말이야. 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지. 아니, 학생을 김승호라든가 조미리 형이 그때 김동원이 황정순 이북으로 가는 김선영이 그런 A급차들 하는데 같이 출연을 하게 이런 영광이 어디서 예! 그래 국립극장을 가서 국립극장에 대전시청 옆에 시민회관이라는 거기 있어요. 대사가 하나도 없어. 그 연극에. 근데 원수일랑 사막에 귀신이 5사람이 나와서 어허허 그저 소리 지르는 게 있어요. 그걸 하래. 아 그게 영광이지 뭐. 그래서 어쨌든 내가 20대에 극단 신협에서 비록 대사 없는 출연이나마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덕인지 몰라.
그래서 연극의 맛을 느꼈어. 시의 이해 그리고 연극의 참맛을 알던 1960년대 최문희 작가는 본격적으로 희곡 작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화삼 씨의 연극 강의를 들으면은 시도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연극이다. 내 생각에 시극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우리는 연극을 공연할 때에 대사 한마디 한마디의 동작에서 우리가 시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시극이요. 시극. 그래서 유치희 선생을 만났지. 드라마 센터. 유치희 선생이 한국 사람 대가지. 이제 사람이 아주 좋아요. 그분한테 희곡을 이제 물어보러 다닐 거 아니야, 이제. 희곡은 될 수 있는 대로 배우가 연기하기 쉽게끔 짧게 써라. 그 너는 시를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다. 그리고 분위기를 잘 살려야 된다. 분위기에서 대사를 주면은 연기자가 배우가 대사를 했을 때 보는 청중들이 시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연기를 하는 그런 희곡을 써라. 그 배우가 좋은 연극을 할 수 있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희곡이 좋아야 한다. 희곡이 너무 길고 너절하면은 희곡을 설명하다 보면은 청중들이 지루하다. 아무것도 느끼는 게 별로 없다. 대사만 애우다 만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주면서 분위기에서 관중들이 뭔가 느끼게 하는 그런 희곡을 써라. 알았습니다. 집에 와서 준비할 거 아니야. 또 이제 쓴다고 야심할 거 아니야. 한 번은 써가지고서 유치희 선생한테 갔어. 이거 한 번 써봤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고치고도 자랑한다고 하니까 이거 한 며칠 밤새우면서 가서 썼는데요.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랬더니 읽어볼게. 그리고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갔더니 원고를 주면서 원고에다가 그냥 빨간 연필로 그냥 쫙쫙 그어서 간단하게 이어지게 하는데 해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어째 연관성이 시원찮다. 이 사람이 대사와 이 사람이 대사에 극적 효능이 보이지 않는다. 그거 좀 이용해라. 그게 어렵지 않다. 예, 알았습니다. 뭘 알기는 뭘 알아. 희곡 시험때 뭘 알지도 못 알았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거 빨간 줄 친거로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대사를 넣어봤어. 거기다 줄여가지고.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래서 희곡에 대한 강습은 유치희 선생에게 받았고 또 이광래라고 하는 분이 계셔. 희곡 쓰시는 분. 그 사람은 방송국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광래 씨하고 유치희 씨하고는 희곡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이광래 씨는 약간 좀 구태하고 유치희 씨는 상당히 새롭다고. 그래서 유치희 씨로부터 받은 영향이 내가 희곡을 쓰게 된 동기가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첫 작품 용광로를 시작으로 이후 40여 편의 희곡을 쓴 그는 유독히 많은 작품 수와 공연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극회를 야중에 창립하고 용광로라고는 작품 써가지고 호평을 받았는지 그거 쓸 때는 유치희 선생 머리를 버리다 연상하고서 쓴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용광로 모닥불 내가 쓴 희곡 가운데서 모닥불은 대전에서 이틀간 공연을 하는데 극장에서 공연하는데 대만원이요. 그래서 10,000원 사례로
다시 하루 더 연장하면, 이렇게 대전에 연극이 잘 안 맥히는 데라고 하지만 작품이 좋으면 그때는 무슨 방송이 있어 무슨 선전을 해야지 무슨 포스터 몇 장 붙이고 연극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입으로 통해서 그렇게 관중이 청중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모닥불은 유치인 씨의 영향받아서 썼지만 별로 크게 성공을 못 얻고 작품은 좋다 소리 들었지만 관중들이 이제 어렵다고 그랬어.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면 무대장치도 해구를 거꾸로 해놓고 해구 눈 있잖아. 문 2개를 넣고 출입문을 만들었어. 용광로가. 그렇게 사람 거꾸로 해놓고서 입은 위가 있고 눈만 밑에 그 눈으로 사람이 출입하면서 해골이니까 좀 어려웠어. 근데 대전서 희곡을 안다는 분이 김성수 선생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내 용광로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연극을 어렵게 쓰냐. 쉽게 써봐라. 너무 어렵다. 나는 또 이제 곧 죽어도 그때는 누구에게 지기가 싫어할 때 아니야. 연극은 연기자가 연기를 하면은 관중이 생각하게끔 하는 연극 대사를 써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주 큰 소리로 말이야. 이제 반발하고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쉬운 연극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쓴 것이 모닥불이요. 참 제목도 좋지만 모닥불은 참 이 구두 닦기, 그때는 구두 닦기가 유명했거든. 구두 닦기가 돌아다니면서 그때 소시민들이 생활을 엿보는 그런 스케일인지 그 모닥불이 그 주연하고 지종이라고 지금도 살아있어. 내 지혜자인데 연기도 잘했어. 원래 건들건들 하는데 그 왜 구두 닦기가 신닦아야 그때 그랬잖아. 신닦아야 하고 다닐 때인데 아주 어제 지종에만 나오면은 청중들이 웃고 그때 또 시대적인 반영을 잘 했고 그러니까 맥히더라고. 그것은 유시진 씨한테 배운 그 희곡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좀 건방지 좀 새롭게 좀 시도했다고 할까. 대중과의 밀접한 관계를 대사를 통해서 통한하는 유시진 씨에게는 것은 연기를 통해서 관중이 생각하게끔 하는 희곡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연기자가 연기하면 다 이야기하면 거기에 취해서 관중이 웃고 슬퍼하는 그런 연극을 내가 시도한 것이 모닥불이에요. 연극에 대한 그의 갈망은 어린이 극단을 창당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져서 연극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서울서 이제 연극적인 양식을 많이 이제 배우고 그러고서 대전 와서 연극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대전서는. 또 연기자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관중도 또 움직여야 할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한국연극협회 충남지부를 꾸며야 되겠다. 그런데 한국연극협회 충남지부 회원들은 자격 기준이 그렇게 어려워요. 대학 나오고서 2년 이상 연극한 자, 초등학교 나오고서 15년 이상 연극한 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겨우 6사람을 구해가지고 출지물을 발송하고서 이건 되겠구나 하고서 각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학생 연극을 한 사람, 지도한 사람, 명단 적어서 연극 보냈더니 그것도 자격기준이 그냥 맞다고 그래요. 그러라고. 그래서 연극협회를 처음 꾸민 것이 16사람이 지금은 한 200명 된다대, 연극회원이. 16사람이 한국연극협회 충남지부를 꾸민 거예요. 단체를 꾸며놓으니까 이제 연극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나아졌을 거 아니야? 그때가 내가
대전 KBS 전속 작가요. 그때 요 기회에 연극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방송국장을 막 삶았어 그냥. 그때 대전에서 가장 그 유명한 화식집이 미락이라고 있죠. 점심때만 되면 국장집 가서 국장님 식사하러 가시죠. 그 경상도 분인데 김득성 씨라고. 이 사람아 맨날 오늘 내가 사지. 글쎄 점심때 밥은 식사 허시할 거 아니겠어요. 방송 직원들이 최문희 씨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이거요. 뭔가 있다 저러는 것이에요. 미리 얘기해다 실패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국장한테 같이 다니다가 이야기를 했어, 실장이. 선생님, 방송 시간 다음 편성에 한 15분만 좀 빼줄 수 없어요? 뭐게? 어린이 극회들이 방송을 많이 강의를 해주었다는데, 그래서 방송국을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방송 어떻겠죠? 그래, 한번 해보세요. 승낙받고 다음 프로 개편하는데 매주 한 부수 토요일 어린이 극장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게 인기 보라라. 어린이들 15분 동안 방송국을 하는 거예요. 방송 그걸 효과가 내고 그러니까 연극인과들은 방송국을 듣는 사람들이 연극 걔들이 나오는 어린이 그걸 보러 올 거 아니야. 나는 막 작품만 써. 방송국 15분 매주 하나 써서 그때는 벌써 컴퓨터 어디 있어요. 프린트해서 밀어가지고서 애들 주면은 그런 가지고 연습 한 4월 해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대전 연극인구 확대를 한 거예요. 연극인으로 때로는 시인이라는 끈도 놓지 않으며 참 부지런히도 살아온 최문희 작가. 하지만 대전에서 문학이 좀 더 발전하려면 아직 부족한 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그입니다. 대전 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비해서 대전 문화를 발전시키는 좋은 작품은 아주 희귀해. 그리고 이거 들으신 시인들이나 연극인들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죠. 내가 보는 관점이 이거죠. 본점인데 우선 내가 행동을 하는 연극이나 시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것이 어떤 문화적인 플러스가 되느냐 하는 생각하는 그런 시를 쓰고 연극을 해라. 그냥 덮어놓고 하지 말고 그것을 권하고 싶어. 인생은 연극이라더니 평생을 연극과 함께 살아온 사람 최문희. 그는 살아있는 대전 연극의 역사입니다.